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10월 시사 마지막 시간이죠.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엔터 분야와 인물 용어 분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스포츠 엔터는 세 가지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드라마, 방송 이런 거니까 방송과 관련된 상 중에 미국에서 유명한 에미상에 6관왕에 올랐습니다. 자, 6개 분야에서 상을 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자, 블랙핑크. 우리나라 대표 걸그룹이죠. 자, MTV사는 VMA, 비디오 뮤직 어워즈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문화 컨텐츠가 상당히 이제 한류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가장 크게 올려주는 분야가 이런 문화 컨텐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자, 테니스 여제. 누가 US 오픈을 마지막으로 은퇴 무대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테니스 여제죠. 한 20, 30년 본 것 같아요. 윌리엄스. 자, 윌리엄스. 아이고. 자, 윌리엄스. 윌리엄스. 자매로도 유명하죠. 윌리엄스가 이번에 은퇴 무대를 가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징어 게임 에미상 6관왕 비영어권 최초의 감독상이다. 쉬운 업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대표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부문의 상을 차지했는데요. 자, 이 에미상이 방송 쪽, 그러니까 영화 쪽이 상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영화 쪽 말고 드라마 이런 방송 쪽, TV, 옛날로 말하면 TV인데 지금은 TV만 있는 게 아니고 OTT,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방송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방송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다양한 부분의 상을 거뒀습니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우리 오징어 게임이. 그러니까 이런 상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될 겁니다. 자, 황동혁 감독에게는 감독상, 그리고 주연 이정재 배우에게는 나무주연상. 이게 가장 컸던 거죠. 감독상과 주연상, 그죠? 나무주연상 가장 큰 거고, 그 밖에도 게스트상,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이렇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최초가 많았는데요. 자, 이정재 배우는 아시아 국적 배우로는 최초로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고요. 황동혁 감독은 비영어권 최초로 감독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시리즈 1이었는데 지금 시리즈 2, 오징어 게임 2가 제작 중에 있죠. 이만큼 인기를 거뒀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황 감독은 무대에 올라서 적어온 메모지를 보며 이 상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비영어권 시리즈의 수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길 희망한다. 계속 이런 비영어권 시리즈의 수상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이 다음 시리즈도 잘 돼서 상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블랙핑크. 우리나라 음악계에 엄청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걸그룹이죠. 블랙핑크.
비디오 뮤직 어워드의 2관왕을 이뤘고요. BTS도 올해 그룹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다. 거의 뭐 BTS, 블랙핑크가 그죠? 우리나라 음악 K-팝의 원투펀치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블랙핑크는 2022 MTV 뮤직 어워즈에서 걸그룹 최초로 2관왕에 올랐는데요. 메타버스 퍼포먼스상 K-팝 부문 수상. 더군다나 이 중에 이제 리사 여기 있죠. 리사는 솔로를 또 솔로 음반을 냈는데 이게 또 베스트 K-팝 상에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 가수 최초로도 수상을 하게 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BTS는 2019년부터 4년째 올해의 그룹상을 수상했다. 그 다음 이런 이제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들 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면은요. 자, 그래미 어워즈 있고요. 그 다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 계속 우리가 매달 BTS, 뭐 블랙핑크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데 보면 여기서 상 타고 여기서 상 타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중음악 관련돼서는 그래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이 세 개가 가장 큰 미국의 시상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테니스 여제 윌리엄스가 US 오픈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죠? 자매로 유명하죠. 언니 비너스 있고 동생이 이제 세리나 윌리엄스죠. 이번에 이제 세리나 윌리엄스까지 은퇴를 하게 됐네요. 자, 테니스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오래 본 것 같아요. 테니스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세리나 윌리엄스. US 오픈 이 4대 테니스 경기죠. 뭐 US 오픈, US 호주 뭐 이런 거 있는데 US 오픈 3회전에서 이번에 탈락하면서 선수로서의 여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기 직후에 전 세계의 찬사가 이어졌다. 전광판에는 역대 최고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왜 역대 최고냐. 테니스가 이게 골프처럼 이렇게 뭐 20, 30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엄청나게 힘든 종목인데 81년생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만 42세인가요? 만 41, 2세까지, 만 40세까지 여성으로서 이 프로 무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99년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에 이미 우승을 한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그 이후에 2017년까지 총 23차례 메이저 단식 우승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여자 선수 중에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면은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를 다 우승한 걸 말하죠. 그 그랜드슬램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최다승으로 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우승한 걸 보면은 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우승을 했다. 그죠? 엄청 10대부터 뭐 20대, 30대 후반까지 이 여성 테니스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평가를 보면은요, 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테니스가 되게 좀 귀족 스포츠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인 귀족 스포츠에 슬럼가 출신의 윌리엄스 자매, 비너스 언니, 세리나 동생이 등장해서 단숨에 최강자로 자리 잡은 일은 전 종목을 통틀어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대단한 일이다. 이러니까 이제 은퇴할 때 역대 최고 기립박수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밑에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미국 US 오픈, 그리고 영국의 윈블던,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이렇게 4개가 4대 메이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포츠를 했으니까 인물 용어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외의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조용히 그만두기,
회사 그만두는 거를 말하는 것 같죠. 밀프렙, 뭐 그냥 AI가 아니고 이제 좀 AI가 진화를 걷고 있습니다. XAI, 히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히트플레이션을 가져와 봤고요. 에어마게돈, 에너지 캐시백, 욜디락스 이렇게 7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조용히 그만두기, quiet quitt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직장 트렌드다. 그만두는 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열심히 일하려는 거를 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만두기가 처음에는요, 이게 그만두는 과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20대 미국 직장인 자이들 플린이라는 사람이 틱톡 영상에 자기 퇴사 과정을 하나씩 영상으로 찍으면서 조용히 그만두기, quiet quitting이라는 말을 했고, 그때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 사람이 설명을 했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quiet quitting, 조용히 그만두기는 직장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개인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허슬 컬처를 포기한다. 허슬 컬처가 뭐냐? 일을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문화, 그런 라이프 스타일. 허슬 컬처를 포기하고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삶의 자세, 라이프 스타일을 quiet quitting이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밀 프랩인데요. 합성어입니다. 식사를 뜻하는 밀과 preparation, 준비를 합쳐서 밀 프랩, 식사 준비죠. 이게 뭐냐? 단순한 식사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이제 일주일치, 뭐 3일에서 7일치 도시락을 한 번에 딱 준비를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끼니 때마다 그걸 꺼내 먹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 밀프렙을 준비할 때 과거처럼 그냥 뭐 일주일 먹을 거 빠르게 준비하자, 요게 포커스가 된 게 아니고 식단을 중시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바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밀프렙 필요는 한데, 그게 아니라 그걸 준비를 할 때 중요한 영양소, 우리 보통 6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나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런 이제 좋은 식단을 준비하는 거, 이걸 밀프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식사 한 끼 때우는 거를 떠나서 영양소가 중요하다. 영양이 이제 골고루 준비된 그런 식단, 요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게 바로 밀프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프렙 쪽, 밀프렙 방식으로 식사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이제 외식 물가 많이 오르니까 직접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밀프렙, 이런 식단들이 이제 앞으로 또 유행을 하겠죠. 그래서 영양소가 얼만큼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완벽한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간편한 식단 구성, 그리고 그걸 갖다가 냉동실에 얼려놓고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 자, XAI, X가 뭐냐? 설명할 수 있는, explainable, 설명 가능한 AI다. Artificial Intelligence. 기존의 AI와 XAI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AI가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AI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자, 기존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요. 예를 먼저 볼게요. 기존의 인공지능은 만약에 개의 이미지를 찾아라 라는 명령어를 넣었다면은 그냥 어떤 이미지가 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별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개의 특징들을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요런 게 개다. 그럼 다양한 사진 중에 얘는 개네, 개가 아니네 막 판별하겠죠. 근데 XAI 뭐냐면은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인공지능이 판별했는지 그 근거, 이유까지를 다 제시하는 그런 게 XAI입니다. 그래서 AI가 사고하는 그런 이유, 근거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들어가 있는 AI가 XAI입니다. 자, 사용자가 AI의 동작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AI, 친절한 AI네요. 설명까지 해주는 AI가 XAI다. 그래서 XAI의 조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증거나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로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게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XAI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AI가 좀 더 친절해지고 있네요. 설명까지 해주는 AI. 그 다음 히트플레이션입니다. 자, 매월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용어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한두 개씩 꼭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열 인플레이션. 열을 타는 히트 더하기 인플레이션인데요. 열. 올여름에 뭐가 심했죠? 폭염. 그죠? 중국도, 그죠? 유럽도 폭염 심했는데 폭염이 작황, 농작물에 영향을 줘서 올여름 폭염이 아마 올 겨울 아마 식량, 이 농작물 가격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물가가 한 차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지금 이게 가속화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올여름 전 세계적 폭염과 이상기온이 식량 생산을 감소시켜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럼 당연히 이게 물가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도 지금 작황 가격이 최악이고 유럽도 지금 최악이에요. 작황이. 그럼 이게 이제 곧 반영이 되겠죠. EU 같은 경우는 밀 최대 수출국이 프랑스인데 연질 밀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7% 감소. 프랑스는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 비해 30% 감소 되고 있다. 미국도 그래요.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런 폭염, 기상이변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거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히트플레이션도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 에어마게돈입니다. 자, 에어마게돈 뭐냐?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생긴 아마게돈이에요. 공항, 에어포트 더하기 종말의 대전쟁, 아마게돈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그죠? 엔데믹? 끝나는 분위기로 감에 따라서 해외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공항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 그때 이제 공항 여행객이 적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관련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항이나 여행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은 턱없이 지금 부족해요. 여행객 수요를 전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항 및 항공사 인력 부족으로 공항이 혼란에 빠진 상태. 팬데믹으로 항공 인력은 대폭 줄었는데 지금 여행 수요가 증가, 보복 여행, 그죠? 그로 인한 대처가 어려워지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런던 히스로 공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대 한 4,000명이 비행기를 제대로 타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9월 11일까지 티켓 판매를 중단해 주세요 요청을 했고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도 7월 첫 주말에만 가방 1,500개가 분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가방들이 예컨대 경유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로 옮겨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내 가방이 뭐 다른 비행기로 옮겨져서 아예 뭐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다음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하루에 600편 결항됐고요. 4,300편이 운항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행객들 수요는 엄청 늘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올해만 해도 한 2번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 다음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에너지 아끼면은 캐시백 해서 현금으로 돈 넣어주겠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줄인 아파트나 가구에게 그 절약된 것만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범 시행 중이고요. 이제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주, 세종, 진천 3개 혁신 도시에서 시범 실시했고 7월 이후로 확대 시행 점차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만큼 전기 아낀 거 돈으로 돌려주나요? 자, 개별 가구는요. 1kW당 30원.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한 50kW를 아꼈다. 그러면 한 1,500원. 그죠? 열심히 아끼면 한 1,500원. 뭐 많으면 100kW 아끼면 한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근데 1kW 아꼈다고 30원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최소 3%는 달성해야지 주고요. 최대 절감률 30%까지만. 자기가 평소 쓰는 에너지의 30% 절감률까지만. 내가 평소에 뭐 우리 집에 한 400kW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 30% 120kW까지. 그죠? 여기에 30원 더하니까 3,600원이네요. 그죠? 그 정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네요. 이렇게 에너지 캐시백 제도 시행 중에 있고요. 자, 마지막 용어인가요? 욜디락스입니다. 욜드 더하기 골디락스의 합성어예요. 욜드가 뭔데요? 욜드는 이제 막 은퇴하려는 젊은 그 노년층을 말합니다. 이제 막 은퇴하려는 젊은 노년층, 욜드. 그래서 이제 막 노년에 접어든 젊은 노년층.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죠. 46년에서 64년생. 욜드 더하기 골디락스의 합성어인데요. 골디락스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에요. 골디락스. 이상적인 경제 상황. 보통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 물가는 안정적이면서 경제 성장은 높은 상황.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물가는 안정적이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욜디로 인해서 이 젊은 노년층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걸 욜디락스라고 부릅니다. 욜드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이런 용어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욜드족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베이비부머들이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은퇴를 하지 않고 아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은퇴했더라도 경제력이 충분해가지고 소비에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경제의 주축, 경제 소비 이런 거에 주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욜디락스라는 얘기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욜드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욜드족 관련된 실버 산업도 확대되고 있고, 이들이 소비도 열심히 해줄 거고 생산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욜디락스, 욜드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욜드 중심의 경제 구조, 이런 거를 욜디락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월 시사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많고 시간도 좀 많이 좀 잡아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자, 원하시는 그런 뭐 시사를 잘 아는 사람이 되셔도 좋고, 이거를 취업에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달 시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